안녕하세요. 장진영의 판결문의 장진영입니다. 오늘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요새 많은데요. 이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이 분쟁을 어떻게 풀면 되는지, 또 중고 물품 거래할 때 법률적인 부분이 궁금한 점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궁금한 점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사례와 함께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상담을 하나 받았는데, 중고나라에서 그 후리스 후드를 샀대요. 그 후리스라고 하니까 그 겨울에 따뜻하게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샀는데 최상품이다, 최상급이다, 이렇게 제품 상태를 설명을 했고, 그거를 이제 2만 원에 판다, 택배비 포함해서 2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최상품이라고 믿고 구입을 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보풀하기가 많이 일어 있고, 지금 이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제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보풀이 그죠?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저기 소매도 있고, 그리고 오염물질도 막 묻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누가 봐도 이거 최상급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도저히 입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반품을 해달라,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그죠? 궁금하시죠? 이 사례에서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추려가지고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상품이다, 최상급의 상태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해서 보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속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자, 이럴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이제 질문의 핵심인데,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할 수 있다. 네, 중고나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이 안 되고, 일주일 내에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안 된다. 그러면 최상급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 최상급이 아닌 제품이 왔다, 이런 사례의 경우에 그럼 환불이 안 되나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 쪽에서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인 거죠. 최상급이 아닌 걸 최상급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걸 잘못 알고 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불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자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환불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판매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최상급은 내가 생각하기에 최상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최상급이라고 생각이 돼서 최상급이라고 표시해서 팔았는데, 당신이 최상급이라고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최상급이라고 생각했으니 문제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최상급인지 아닌지, 또 판매자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제품의 흠결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딱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그렇지만 최상급이다라고 표시를 해서 판매를 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다른 제3자가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최상급이다 라고 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안 됐는데 최상급이라고 표시를 해서 팔았으면 그거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상대방을 속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속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사기죄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 속여서 또는 사기를 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게 이제 형법상으로 범죄가 돼서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가 있어요. 형법의 사기죄는 아니지만 민법적으로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을 속였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되더라도 이 거래는 물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기죄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 간의 거래, 뭐 몇만 원짜리 거래하고 이럴 때 표시를 좀 부풀려서 했다든지 과장해서 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이제 사기죄로 처벌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법적으로, 민사적으로는 거래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입한 사람은 판매자에게 당신이 제대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속았다고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너무 자극을 하니까 당신이 설명 또는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물건을 살 수가 없다, 취소하겠다, 환불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나 또는 전화해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상대 판매자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법적인 분쟁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것도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자, 환불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배송비일 거예요.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죠? 이게 이제 아까 사례 같은 경우에 2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왕복 배송비를 합치면 아마 5, 6천 원 나올 거예요. 5, 6천 원. 그러면 이제 2만 원에 5, 6천 원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한 30%까지 되는데 이거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판매자가 표시를 제대로 안 하고 고지를 제대로 안 해서, 즉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배송비는 왕복 배송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판매자가 모두 다 배송비를 다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 가격에 30%까지도 배송비가 나오니까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판매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고 거래의 특성, 그거는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안고 구입을 한다. 대신에 이제 싸게 구입을 한다는 장점 때문에 위험을 자기가 떠안는 거죠.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 규칙 사유에 인해서 환불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제 왕복 배송비 중에 이제 각각 편도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 타협이 안 되고 이게 법적으로 가자, 법원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규칙 사유가 이제 판매자한테 전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왕복 배송비 전부 판매자가 부담하라 이렇게 법원은 판단하게 될 거예요. 제가 드린 사례는 2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설령 판매자가 뭐 환불 못 해주겠다 이렇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서 법원에 가는 그런 게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가격이 2만 원이 아니라 뭐 200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럴 때는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또 뭐 20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내가 이 불의를 내가 못 참겠다, 이런 이제 불타는 소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싸게 그리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